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12월 10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얼마 전 11월 19일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라는 참 어처구니 없는 한바탕의 쇼가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한 3분의 한 절반쯤 지나갔을 때 갑자기 당시 부동산 문제 얘기가 나왔어요. 집값 문제. 저기 김어준 씨 표현하면 돗대기 시장처럼 흐르다가 그렇죠. 엉망이 되니까 이제 저 배철수 귀에도 뭐 PD 얘기 들어가고 그렇죠. 하니까 이제 뭐 정책 좀 얘기하셔야죠 하면서 이제 나왔던 것이 이제 그 집값 문제고, 그때 부동산 얘기 나오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제가 이 집값 문제, 부동산 이 문제만은 확실하게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라고 얘기했는데 확실하게 잡을 자신이 있다. 확실하게 잡을 정말 자신이 든든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바로 5초 만에 깨졌습니다. 왜? 기억 안 나세요? 그때 뭐 그런 그저 어디 워킹맘이라는 30대 중반의 여성 한 분이 그 제일 똑똑한 질문하시네. 일어나서 아니 기본적으로 이걸 잡으려면 좀 전월세 문제고 수도권 문제 등등등 얘기하면서 양도세하고 보유세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물었더니 음해매 갑자기 또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그냥 완전히 풀 죽은 모 마냥 푹 죽더니 미리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엉뚱한 얘기로 일관하면서 뭐 청년이 어쩌고 저쩌고 한참 그야말로 봉창 두들기는 얘기를 했습니다. 봉창을 두들겼는데 네. 너무 재밌어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 주부께서 지금 많이 가진 다주택자들도 쥐고 있으면 네. 이게 그 공급이 안 되니까 더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 양도 팔고 사고 할 때에 예. 부담을 줄여주시고 네. 보유세는 좀 강화하더라도 괜찮을 거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 천진난만한 김정은한테 얼굴 해봐요. 그 얼굴 이쪽 보고 하셔야지. 김정은이 잘 몰랐을 때는 얼굴 해봐요. 아니 김정은이한테 보내주는 그 온화한 멍청한 미소로 계시더니 네 청년들의 뭐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년주택 30만 원 건설하고 있고 무슨 뭐 복지 조금자리 뭐 해당 사항도 없는 얘기하면서 부동산 문제만은 확실하게 잡을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네, 확실하게 잡을 자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니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얘기에 참 기가 막혔는데 네. 좀 며칠 전에 네. 또 그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뜬금없이 아저씨가 한번 나오더니 네. 얼굴 많이 우리가 본 사람이죠. 나오더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강력한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저는 반드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예요? 앞으로 저도 부동산 가격이 이제 많이 떨어지면은 그때 집을 살려고 합니다. 누군데 이게?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아이고. 자, 근데 문제는 여기 이게 잘하셨어요. 참. 그 흑석동 몰빵, 흑석동 그 재건축이죠. 네. 재개발 그 몰빵에서 때려갖고 어쨌든 그 뭐 되지 않는 이야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리저리 거짓말하다 결국은 저 대변인이 그만두었는데 보니까 흑석동 집을 팔았다면서요. 며칠 전에 나와서 네. 흑석동 집을 저는 이제 우리 황 대표는 이제 말을 잘하지 말이 조리가 있다 그러는데 난 이런 김의겸이 같은 얘기들은 도대체 뒤죽박죽입니까 자가당착입니까 개소리입니까 이게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거 간단합니다. 대통령이 부동산을 다시 물어보세요. 개소리입니까 뭐 자가당착입니까 무슨 헛소리입니까 뭡니까 이 얘기는. 그건 개소리적 성격을 가진 자가당착적 헛소리입니다. 네. 8억 8천만 원 남겼답니다. 1년 만에. 예. 자, 이게 자기 전 재산을 몰빵 흑석동의 재개발. 네네. 그거 하면은 뭐 아파트 두 채하고 뭐 상가가 나오는 거 네네. 몰빵을 해가지고 17억 원 은행 대출 땡기고 또 그리고 자기 집까지 다 전세집까지 다 태가지고 자기는 청와대 관사에 들어가고서 살고. 아니 도대체 당신은 무슨 사전 정보가 있길래 재개발이라는 게 네. 성공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고 한 그렇죠, 건데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몰빵을 하고 은행 대출은 예. 어떻게 해서 당신이 이렇게 받을 수 있냐에 대해서 한 얘기 중에 저는 되게 웃긴 것 중에 하나는 네. 저 부동산 그렇게 뭐 빵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고 지금 뜯어들고 사표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팔아가지고 8억 8천만 원 남긴 거예요. 그걸로 이번에 출마한답니까? 군산에 출마한다고 하는데 아니 부동산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본인도 당사자께서 뭐 정말 집값만은 때려잡을 자신 있다 그러고 네. 자기도 모자했던 정말 채찍꾼으로서 저는 네. 대통령님께서 강력한 뭐 의지와 카드가 많대 부동산 때려잡을. 그래서 집값 하라고 집값 하라가는 놈이 흑석동에 몰빵은 또 왜 했냐고.
뭐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 자, 국민들이 이래. 아니 그리고 집값이 떨어진 것 같으면 저 흑석동 그냥 노모 팔순 노모 모시고 살려고 했더니 그 집 가지고 있지 또 팔아서 차익은 또 왜 남겨? 차익도 뭐 기부한다면서요. 기부는 또 왜 해? 정당한 부동산 저 알지도 못하고 해서 투자해서 뭐 뭔 돈인데 알뜰하게. 세금 내면 되지. 자, 근데 제가 보면 이게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게 지금 정말 저는 혼돈스러워요. 왜 이런 그 얘기 좀 합시다. 얘기만 하려면 얘기 좀 합시다. 저 가뜩이나 혼돈스러워 죽겠네. 이 양반 점점 문재인 닮아가나 참 내가.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특히 김현미 이제 국토부 장관 들어와서 2년 사이에 무려 정책이 17번이 뒤죽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자, 2년에 17번이면 거의 1년에 8번이면요. 한 달 반에 한 번씩 새로운 대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잡히기는 고사하고 얼마 전 한 보름 전에 나온 기록입니다만은 역대 정부에서 지금 토지의 가격이 오른 게 문재인 정부 2년 사이에 2,000조가 올랐답니다. 2,000조 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지금 신난 거는 뭐냐니까 세금 당국만 이른바 조세 당국만 신났어요. 나중에 여기다 세금 매길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지난 2년간 통계입니다. 네네. 지난 2년간 서울의 집값 상승률이 세계 1위고 네. 연평균 땅값 상승액이 네. 1,027조 원은 역대 정권 중 1년 사이에 1,027조죠. 1위다. 2년 사이에 2,000조입니다. 자, 저 기가 막힌 얘기인데 이런 와중에 보니까 흔한 얘기로 돈을 먹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자, 김의겸 씨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저는 사실 저 서울에 집이 없습니다. 우리 저 이부망천 사시잖아요. 그 이부망천 얘기했다가 지금 목 잘린 사람이 저는 출마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동북 삼성에 서울 지역에 있는 동북 삼성에 사는 동북 삼성 하셔도 잘립니다. 이제 이른바 도봉구, 강북구, 다음에 노원구. 아니 저 김의겸 씨도 정치하겠다고 이제 나서시는 분이 8억 8천만 원 시세장이 나서요. 제가 살고 있는 인천 부평 32평짜리 아파트 2억이에요. 동북 삼성은 그래도 좀 비싸죠. 그거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아니 인천에 있는 30평짜리 아파트 5채 정도 살 수 있는 돈을 1년 차익으로 하루만 남겼어요. 이렇게 벌었다는 게 그러니까 이 정권 사람들은 저 둔감한 거예요. 인천 부평 살고 부천에 사는 사람들이 이 얘기 들으면은 이야 진짜 이 정권 담당하면서 서민의 아픔을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그야말로 그래도 핵심 대변인 했던 사람이 8억 8천 겨우 이제 뭐 좀 남겼는데 이거 기부하고 저 이제 지역에 국회의원 출마할 테니까 저 부동산 흑석동 몰빵한 거 잊어주세요 그러는데 잊을 수가 있습니까? 부평에 저 30평짜리 집 2억짜리 사는 사람도 있는데 말이야. 그 잠깐 눈 깜빡할 사이에 지금 자, 애청자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이제 인천시 부평에 사는 김현광 시민의 분노인데 시민의 분노가 지금 잠깐만요. 폭발하고 있다니까 지금. 너무 좀 진정시키시고 자, 보세요. 이게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게 보세요. 지금 김의겸 씨도 마찬가지고 잠시 후에 또 다른 사람 얘기 좀 하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뭐냐니까 정보가 있었던 거예요. 정보. 근데 거기다 문제의 돈은 어떻게 했어요? 특혜로 돈을 받아낸 겁니다. 김의겸 씨도 보니까 뭐 자기 고등학교 후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아주 저리에 그것도 아주 담보도 제대로 안 잡힌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당기잖아요. 그래서 이 돈이 정보와 권력과 돈이 결국 돈을 갖다 벌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천 부평구에 있는 30몇 평짜리 아파트 5채 값의 차익을 남기는 겁니다. 자, 이것이 과연 1년 만에 한 큐야. 자,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고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기회는 평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아니 근데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냐고요. 김수현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전 정책실장이 강남 부동산 그 강남 상국을 때려잡는 그거를 지금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근데 이 사람들 회의할 때는 이 사람들 얘기 그거 안 해요. 만나고 대통령이 서울 강남에 이런 뭐 부동산 이거 나는 그 때려잡아야 된다고 지들끼리 막 회의하고 그 정보가 흐르는 거 아니야. 강남 3구 지금 김의겸이도 그런 얘기 들은 거 아닙니까? 김현민은 와서 각하 지금 17번째인데 이거 우리가 확실하게 잡는다 그러는데 근데 그 회의에 모였던 김수현이하고 김의겸이 다 그런 거야. 강남 집값 올라간다. 자, 문재인이 못 잡는다. 내가 확실히 한다. 자, 눈을 감고 얘기해야지. 근데 신나고. 자, 올라간다. 저 부동산 대책에 김현미 막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시금벌떡 해가지고 막 때려잡는다 그랬는데 김수현이 저 누구야 장하성이는 딱 눈 감고 속으로 그러니까
네가 암만 그래 봐라. 강남 집값 올라가고 흑석당 나는 몰빵 했으니까 아이 따뜻하다. 아이고 따뜻하다. 아니 세상에 이런 정책과 이런 정책 집행하는 사람과 그 실세들은 아니 이거 뭐야 이거. 그럼 우리는 왜 강남에 집을 못 사가지고 지금 이런 푸념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말이고 말이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저 이제 농담이 아니고 저 MB 정부 때 이제 정책실장했던 김대기 씨가 예. 지금 그 최근에 조선일보에 네. 기고한 거니까 이게 복합적인 거시경제 지표들이 작동하는 건데 네. 이 사람들은 그 부동산은 범죄다, 죄악이다라고 이렇게 몰아가니까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지금 초저금리 아닙니까? 1%대 예금 금리인데 거의 마이너스 금리. 이걸 해가지고 마이너스 그 사실상 마이너스인데 이게 시중에 풀려는데 갈 데는 없고 저 부동산 강남 재개발을 하지 말라고 수요는 공급은 다 때려박고 하니까 집값 올라갈 수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 내가 뭐 부동산 문제는 확실하게 잡을 자신이 있다. 역대 정부와 달리 부동산을 경기 부양에 활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현재 방식으로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서 잡겠다 그럴 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저 경제 브레인들은 이거 보면서 그랬을 거야. 아이 대통령이 저러는데 또 오른다. 아이 참 저분 참 훌륭한 분이야. 우리는 강남에 집 다 사놓고 아무 걱정 없어. 자, 그 대목을 제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뭐야 이거? 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막 강남은 앞으로 자신 있습니다. 강남은 이제 죽었어. 너희들은 이제는 어디도 튀지도 못하고 이건 돈 절대 보면 꼼짝 새로운 재개발 건물 안 지어줄 거야. 그때 장하성을 비롯해서 장하성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내가 강남에 사는데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 필요 없다. 내가 이부망천에 사는데 다 이부망천에 살 필요는 없다. 자, 그때 아마 장하성이라 김수현 이렇게 했습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실 때마다 내 재산은 펑펑펑 올라가서 김수현이가 얼마 벌었어요? 12억. 자, 김수현이가 번 게 딱 한 큐에 12억. 2년 만에 12억 올라간 거야. 12억 올라간 거예요. 이게 혹가고 미실현 이득이지만 네. 아니 지가 앞장서 가지고서 강남 그 집값 때려잡고서 하겠다고 이부망천 사람들 기대를 말아 이렇게 올려놓고서 자, 12억이면은 부평에 있는 32평짜리 아파트 6채 를 갖다가 그냥 앉아서 번 겁니다. 자, 이런 말난 김에 장하성 얼마 벌었어요? 장하성 8억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7억입니다. 싫어. 근데 뭐 강남 이 아파트 이렇게 있는데 네. 수십억짜리 있는데 모두 외국 대사 나가면서 중국에서 나가면서 전세도 안 주고 그냥 빈집으로 놔두고 왔다며. 참 아니 7억 8억을 2년 만에 벌었는데 까짓거 전세금 받아서 이자 은행 줘봐야 뭐 1%도 안 되는 거 전세 10억 20억 받아보면 뭐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진짜 뭐 답답한데. 예. 첫째,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좀 화끈하게 사회주의 좌파 정권 아닙니까? 네. 미실현 부동산 이득에 대해서도 네. 장하성 김수현 같은 이득에 대해서도 네. 미리 땡겨가지고 세금 다 뜯고 네. 떨어지면 다시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지. 그런 거라도 하셔야지. 강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다며. 몰수하지 뭐 차라리. 몰수를 하든지. 아니 경제와 시장의 원리를 믿지 않으신 분이라면 네. 김수현이 같은 자가 이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인데 부동산 잡지는 못하고 집값만 12억 올렸으면 그거 일단 정책 위반자들 중에 네. 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서 이득 본 놈들에 대해서는 네.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재산 환수해야지. 야, 그거 좋은 방법이다. 예전에 말이죠. 우리 IMF 1997년 IMF 이후에 당시 국회에서 한번 입법 발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 이른바 정책 실명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든지 정부 정책을 갖다 위반한 사람들은 그 실명 갖다 처음에 기한자부터 최종 결정권자까지 그래서 나 책임을 묻자는 거예요. 재산 환수해야지. 이 불어난 거는 네. 세금으로 빨리 땡겨야지. 이게 집이라도 팔 거 아니야. 왜 또 집을 안 파냐고. 장하성이 김수현이 강남에 집 가지고 말이야 자기 정책에 반대로 가서 지금 하고 하는데 그거 빨리 팔아야지. 공급이라도 좀 늘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네. 다 강남 집값 팔도록 지금 시한을 정해가지고 네. 주식 백지 신탁하듯이 네. 부동산 백지 신탁하도록 법을 만들고 네. 그래서 거꾸로 가서 미실현 이득이 발생하면 그거는 빨리빨리 1년 내로 환수해가지고서 하도록 특별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참 보면 우리 김영호 실장
지금 보면은 저 청와대 떠나고 국회 떠난 지 오래돼서 좀 감이 떨어졌습니다. 네. 지금 보면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거 도입하면은 저기 좌파들이 거의 60%를 갖다가 점하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 당연히 그거 하자 그러겠지. 이게 좌파들이 하는 그 전체주의 정책 아닙니까? 아니, 근데 자기- 제 아이들 딱 다 받아 먹지 그 사람들이. 아니, 그 사람 자기들은 다 강남에 집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들 대표적인 내로남불 아니에요. 전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책은 뭐냐니까 근본적인 문제 아까 김대기 그 저 교수 전 정책실장도 얘기했습니다만 공급을 늘리고. 자, 이 거시경제 관리의 실패 타단이에요. 그렇죠. 그건 뭐냐니까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속한 좌파 정책의 실험 도구로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터전을 갖다 흔든 겁니다. 아니 근데 좌파들이 왜 강남 상구만 부자 만들어주냐고. 이대만촌 사람들도 좀 숨 좀 쉬게 해주지. 그래서 아시죠? 강남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이 누군지 누굽니까? 노무현 아니에요. 근데 넣으면 뛰어넘겠는데 이번엔. 넘겠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때 때려잡겠다고 했는데 노무현 때 강남이 가장 보면은 집값이 많이 뛰고 폭등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더 하는데 이 좌파의 국민들을 몰모트로 생각하는 정책 실험 끝내려면 방법 없습니다. 정권 교체해야 되고 정권 교체하자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교도부 확보해야 됩니다. 특별법으로 안 될까? 특별법은 교도부 확보한다면 21대 국회에서 특별법 만드십시다.